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입니다. 충청권에서도 이곳에서 이겨야 이깁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왔습니다. 천안 가불병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안갑 신범철 후보, 천안을 이정만 후보, 그리고 천안병 이창수 후보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후보부터 인사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성국TV에 지난 몇 년간 늘 단골로 출연해서 이 TV 앞에 서는 것이 새롭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전문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외교안보 문제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는데요. 지금은요,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고성국TV에서 그런 제 생각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천안을 선거구 이정만입니다. 오늘 고성국TV에서 이런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 저기 딱 보니까 T17일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있는 22대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후보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미고 회원 여러분, 이창수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늘 함께왔던 고성국 박사님과 저와 여기 신범철 후보, 이정만 후보 함께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으로 바꾸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이번 총선에서 가불병 다 같이 승리한다면 고성국TV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나타나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고성국TV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권권일척의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비정상인 나라를 정상으로 바꾸는 그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춰서 함께 해주신 세 후보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후보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은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로 하고 싶다고 해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함께 하는 곳이 승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성TV에서 이렇게 천안에서 여러 차례 합동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명의 후보가 동반 상승 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남양주가 그렇습니다. 남양주 3곳을 다 저 좌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합동 토론회를 지금 2번 이상 했어요. 조강한 후보, 윤학준 후보, 곽관영 후보 3명 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인천은 13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4명씩 3명씩 이렇게 합동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동반 상승의 효과가 확실히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하는 이런 우리 자유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뜨겁게 지원해주고 또 지인 찾기를 자발적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생기는 윈윈하는 효과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이 세 분이 여기까지 경선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선 이창수 후보예요. 감점 30% 먹고도 이겼어요.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아니, 거의 유일한 후보일 거예요. 이 감점 30%는 뭐냐면 자기가 얻은 표에서 30%를 깎아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핸디캡입니까? 더구나 이 감점 30점은 이창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당에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나가라고 해서 총대를 맸는데 그 선거에서 졌다고 감점 30점 받아요. 하여튼 그런데 웬만하면 불복할 것 같은데 저걸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경선에서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경선은요, 등산을 할 때 산을 가다 보면 절벽도 나타나고 큰 계곡도 나타나고 또 높이 올라가면 빈벽도 나타나고 그 정상에 올라갈 때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선은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에서 제 앞에 약간 높은 허들이 만들어졌을 뿐인데 네. 저도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저항할 수 있는 이 약간 저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정면 돌파밖에 없다. 이 생각을 통해서 전면 돌파했는데 제가 잘나서 경선을 돌파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해왔던 그런 진정성을 지역민들께서 평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잘나서 공천받은 게 아니라 지역민들께서 주신 무겁고 소중한 공천장입니다. 그 제가 이창수 경선 승리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 놀랐고 제가 응원은 했지만 진짜 이길 거라고는 제가 기대하기 어려웠고 솔직히 그랬죠. 감점 30%가 그게 장난이 아니야. 더구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창수한테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 저 솔직히 전문 용어로는 동정표. 그렇습니까? 근데 정치판에서는 동정표가 제일 쌀 표라는 거거든.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창수의 당선을 확실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정만 후보님. 네. 아이고 상대가 장관이었어요. 장관을 바로 그만두고 나온 후보인데 정말 악정보트 그때 이기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장관님께서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전까지 장관을 하신 분이셔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성환이 고향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기대하는 바도 많이 컸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하고는 달리 경선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도 민주당과 달리 우리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사실은 조금 늦게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조금 일찍 내려오셨으면 아마 제가 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담아서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만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이정만 대 정황근 장관 그 대결은 누가 봐도 그냥 정황근 장관이 이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장관이 고향에 가서 출마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잘해보세요. 이게 다였던 거예요. 뭐 윤시민이 뭐니 이 언론에서 막 짚고 떠들고 좌파들이 공격하고 했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정말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루어졌다. 이거 지금 이정만 후보가 증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궈낸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고 또 졌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정황근 전 장관은 지금 열심히 이정만 후보를 지금 돕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양이네. 이 방송 보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범철 후보는 사실 경선 때까지는 별로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지 순탄하게 왔어요. 그런데 저 전국 수사파들이 신범철 그냥 놔두지 않죠. 지난주 말부터 이제 이종섭 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범철 공격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나섰어요. 견딜만 해요? 예.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단수 특혜 공천이라고 했는데 저는 저밖에 지원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거기에 특혜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 후보를 사퇴해 줬어야지 말이 되는데 혹시 등록하려고 했는데 협박해갖고 못하게 한 거야? 제 얼굴에 누구를 협박하게 보이십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 저는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관계라든가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프레임을 씌우고 악마화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민주당은 지금 제대로 공천했습니까? 박용진 의원 저도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대를 해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렇지만 비명 행사 이런 말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무튼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로 천안갑 지역에서 천안갑 지역 주민들과 또 정치 선 후배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저만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막상 공수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 수사할 준비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범철 수사하라 막 이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공세를 피고 있더라고요. 수사할 게 있었으면 벌써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공수처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수사 외압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병대 사령관 박 단장은 제가 TV 토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군내 사망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논평을 하고 나서도 그럴 리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번 경우에 해병대나 군이 수사권이 없는지. 이게 이제 군사법원법을 문재인 정부 말에 개정을 했어요. 그때는 참 모두가 다 안타깝죠.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이해람 중사라고 공군 중사가 안타깝게 이렇게 성폭력 그렇죠. 그런 거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군내에서 사망 사건 사고를 갖다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조사를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경찰로 또는 뭐 검찰로 이관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민간으로. 그렇죠. 민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를 알아요, 다. 그래서 지구들이 만든 예, 작년 8월 국회에서 또 그 뒤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다 답변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니까 새롭게 그 이야기를 언론에 하나씩 흘리면서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문제점은 사실 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던 것이 이게 약간 수사 주체가 나뉘어져요. 뭐냐, 처음에 그 박 대령은 저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장관도 고발하지 않았어요. 저와 장관은 누가 고발했냐? 민주당에서 고발했어요.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그게 작년 9월에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공수처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수사를 갖다가 제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활용되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사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외압을 했나.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정만 후보를 압박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4년 3월 24일 뭐 7시 몇십 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고성국이 그때 옆에 있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민주당이 진짜 공세 잘한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배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기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연합뉴스 TV에서 이제 좌파 패널이랑 토론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임종덕 그 국가안보실 2차장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영주에서 공천받았어요. 그 임종덕하고 신범철 두 사람을 즉각 소환 수사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좌파 패널이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사안 가지고서는 신범철하고 뭐 대화도 안 나누고 통화도 안 했을 때지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불러라. 신범철이 그날로 바로 나간다. 불러라 그랬어요. 임종덕이도 당장 나갈 거다. 제발 좀 불러라 빨리. 근데 이것들이 아직 안 불렀죠? 예,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종섭 사건 또 황상무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저 전국 수사파들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거 다 수습됐습니다. 수습됐고 이제 반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장관이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어요. 장관의 명백한 지시는요, 내가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볼게. 이건 어떠한 불법적인 것도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도 나중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엔 아니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혹시 우리가 뭔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처리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선거 끝나면은 잘 풀릴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선거 기간에 딱 맞춰서 민주당이 이런 공세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범철 후보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주문도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신범철 후보가 고성국 TV를 통해서 한 이 말은 100% 팩트고 그리고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임정덕 후보도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창수 후보부터 네.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합동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하여튼 세 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국회 들어갈 것 같아요. 4월 이제 뭐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일부터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글쎄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딱 저렇지. 제일 먼저 할 일이요? 글쎄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균형 발전 관련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격차 없이 균형 발전 불가능하고요. 지역 소멸 막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균형 발전 하는 것이 허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지방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특히 천안병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개발 특구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신범철 후보님이나 이정만 후보님도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셋이 합쳐서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꼭 천안이 비로소 살기 좋은 천안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쪽에 네.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은 저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 이를테면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당장 외고라든지 특목고를 천안으로 유치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산단하고 연관된 예. 기업하고 연관된 네, 그런 자립형 특목고나 사유고 예를 들면 삼성고 자사고. 네, 그런 것들을 제2, 제3의 삼성고 같은 알겠어요. 것들을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천안으로 가기로는 결정을 했어. 예. 그 가불병이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병으로 가야죠. 이정만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기로 가야죠. 당연히 병이라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병으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어디에 있죠? 울 지역에 있습니다. 성안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아니고요. 근접한데 이제 모빌리티 산단 관련해가지고 국가 산단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가불병 어디다 갖다 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갑은 어떤 입장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게 한 지역에서 가불병으로 나누는 저 있지만 선거구가 천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 공동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게 우리 이창수 후보의 말씀이었고요. 이정만 후보는 어떤 활동을 바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첫째는 정치 개혁을 하겠다. 두 번째는 천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또 면책 특권도 제한하고 세비 하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그 초선 의원이지만 그래도 그런 목소리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 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가 산단도 이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그 논란이라고 그럴까? 네. 어떤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테슬라 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노력을 경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메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려면 중앙정부 그렇습니다. 또 단체도 강력 기초 다 합치고 네. 네. 지역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잘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또 김태흠 도지사, 박상돈 시장님 전부 다 이제 우리 당 소속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만 바뀌면 다 되는 거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 네, 국회의원 바뀌면 대통령부터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네. 3명에 이르기까지. 네. 네, 그러면 제대로 뭘 좀 해볼 수 있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정말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인수위 하시면서부터 쭉 같이 모셨죠. 네, 그럼요. 예, 그게 보통 대통령들이 과학의 날, 기술자의 날 할 때, 그 축사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되게 깊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R&D 예산 줄인 거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했죠. 이 R&D 예산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낭비되는 요소가 있고 이 낭비되는 요소를 줄여야지 새로운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이 약간 잘못된 부분 때문에 혼선을 빚었는데요. 네. 아무튼 앞으로 과학기술 쪽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분야를 국방으로 좁히면요. 저는 천안에 국방 AI 센터를 가져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기 체계가요. 우리가 과거의 무기 체계는 자주포, 탱크, 전투기, 수송기 이런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요. 유무인 복합 체계. 궁극적으로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그처럼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그런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AI예요. AI가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물론 AI를 방치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통제는 해야 되겠지만 이 AI 수준에 따라서 무기체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미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는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것을 갖다가 저는 천안에 유치해서 천안이 또 새로운 국방 IT에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될 수 있게 키워보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범철 후보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군사무기의 발전 이게 당대 최고의 기술이 다 군사무기 개발에 일단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스트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용화되는 상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이 천안에 국방과학 그 AI와 결합된 이런 그 R&D 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이 이곳에 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예. 꼭 유치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이정만 후보 아까 테슬라 말씀도 하셨고, 네. 예, 또 우리 이창수 후보는 모빌리티 산업, 네. 그 산업단지도 말씀하셨는데 다 세 분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이정만 후보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안에 있는 127만 평 종축장 토지는 금년도 3월 달에 이미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전에 민주당 측은 거기다 무슨 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자족적인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쪽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천안 시민이나 또는 범시민 대책위나 이런 데서의 한결같은 희망은 거기는 우리 천안의 그 100년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대기업, 최첨단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활동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중앙에도 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해서 지난 3월달에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일단 됐고 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과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또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잘 말씀도 드리고 진언을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성안 종축장이요. 그 네. 부지가 이제 한 120만 평. 이게 네.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빈 땅만 생기면은 놀고 먹자 쪽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성안 종축장이 무슨 소가 노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축산산업의 가장 베이스
베이스가 되는 그런 과학기술 단지예요. 60년 전, 50년 전에는 그게 최첨단 과학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여전히 최첨단 산업 과학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간 120만 평을 뭔가 다른 4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놀이터로 만들자 그러면 좀 너무 생각 없는 것들 같아. 자, 그렇고 이미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가산단으로. 네.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첨언을 드리면 신범철 후보가 생각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첨단 국방과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는 말씀과 총축장에서 산단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겁니다. 천안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공약을 좀 제시하고 계시는 것인데, 잘 아시지만 천안은 그동안 삼성 클러스터가 천안의 국가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지역 경제를 견인해 왔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삼성의 주력이 고덕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네. 지금 천안시가 이제 70만 선에서 인구가 정체하고 있는 것도 이 성장 동력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범철 후보님이나 이정만 후보님이나 전압 아산 탕정 대방 쪽에 세워지는 모빌리티 산단을 풍세에 있는 자동차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벨트화해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꼭 국회의원 당선이 돼야만 이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일부러 천안을 한번 왔었는데요. 저희 고성호 TV 창사 6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끼리 조촐하게 유관순 열사 생가에서 했습니다. 6년 전에 거기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천안을 다녀보면 곳곳에 독립운동의 자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어요. 특히 독립기념관도 바로 이 천안에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천안만의 그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천안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이 천안의 그런 그 문화와 정체성, 역사성을 되살려내는 것, 현대화 시켜나가는 것, 이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상북도 칠곡이라는 작은 도시가 호국의 도시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일부러 칠곡을 찾거든요. 저는 천안이 마땅히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로 세 분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신범철 후보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독립기념관이 천안 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천인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천안 정신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불의에 항거하고 또 민족의 기상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천안에서 배우고 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한번 키워야겠다. 사실 독립기념관이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 한때는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방문객이 점차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대한식물 독립파크하고 태권도 도장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사회가 변하는 걸 저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독립기념관만을 잠깐 보러 오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많지가 않다면 독립기념관을 찾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즘 대세가 뭐냐면은 식물원이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휴양림도 보고 뭔가 새로운 식물을 보고 다녀가는 것이 유행이고요. 그런 거를 착안해서 독립기념관 왼쪽 뒤편에 30만 평이라는 아주 넓은 땅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수목원을 만들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수목원이어서는 안 된다.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토종식물이 한 4천여 종이 된다 그래요. 그걸 한 자리에 모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찾을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대한식물 독립파크를 만들겠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추가적으로 찾지 않을까 싶고요. 태권도 같은 거는요.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갖다가 독립기념관에 유치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많은 태권도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자연스럽게 독립기념관을 보고 우리의 독립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네. 근데 내년이요, 우리 독립 80주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독립기념관도 새롭게 그래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신범철 후보는 태권도 몇 단? 그렇습니다. 아니, 다 1단은 따는 거 아니야? 제대하면 일단 따는데? 저는 태권도 1단이에요. 그런데 저 식물원 있잖아요. 네. 저희 아미고 회원 중에 거제 외도의 보타니아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는데도 아직 현업 정정하게 하시는데, 그 거제로 내려가서 외도까지 배 타고 들어가면 그 외도라는 섬이 전체가 이 식물원이거든요. 거기 100만 명 이상 와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신범철 후보 말씀하신 그 식물원은 하나의 새로운 추세다. 이 생명과 힐링과 그 체류형 이것이 함께 녹아 들어가는 새로운 추세다. 그죠?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승만 후보님. 네.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신범철 후보한테 당장 이제 천안 발전에 대한 말씀을 쭉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천안의 문화 역사 정체성 또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 이게 또 많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천안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 균열이 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천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 호국의 도시입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갑 지역에 그런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을 지역에도 입장 양대리 같은 데서 만세 운동이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또 그렇게 밝혀주고 있기도 하고, 그 성안 지역에서 또 만세 운동이 네.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발굴도 하고 역사적으로 고증도 해서 좀 기념도 하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천안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향하는 바가 첨단 산업도시 천안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제 발전 이런 쪽에서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창수 후보님. 저는 그 언론 생활을 좀 했고요.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아마 태권도 공원 유치하는 그런 국가 사업이 있었는데, 천안시에도 제 기억에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뒤에는 무궁화 국가에서 무궁화 공원을 국가 사업으로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천안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웠었고, 저도 일부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태권도 공원은 무주로 갔고요. 무주로 갔어요. 태권도 공원. 예, 무궁화 공원은 완주하고 2개 도시가 갔습니다. 아하, 초기에 예. 무궁화 공원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초기에 50억이 투자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천안의 독립기념관하고 어떤 천안 정신, 뭐 독립정신, 민족정신 이런 거와 맞물린 이런 콘텐츠들이 지역에 좀 와줘야 된다. 네. 예,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든 정치권이든 협업을 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좀 개발이 되고 지역의 인프라로 좀 구축이 돼야 지금 말씀대로 천안 정신, 동편 이런 것들이 좀 개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인할 수 있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건으로 독립기념관 동곡 서곡에 네. 막대한 부지가 지금 그냥 널려 있는데, 그런 부지에 좀 더 그 맞물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인프라를 그렇죠. 구축하면 예. 저는 맞다고 예. 보고요. 한 가지로 이제 그 민간에서 천안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안학? 천안학. 예. 민간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도권에서 조금 더 지원도 되고 관심을 가져서 이것들이 학교 교육에 조금 교양교육 차원에서라도 네. 좀 그 교육까지 천안학기라는 게 뭐예요? 천안학. 학문, 예. 그러니까 천안학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천안의 역사, 문화, 말씀하신 그런 정신 그런 이런 것을, 것들을 천안 지역의 예. 학생들한테 아니, 가르치는. 학문 영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뭐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천안 그러면 호두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 콘텐츠가 조금 더 개발이 되긴 돼야 되겠어요. 아니 저는 좋아해요. 지금 천안이요. 예. 빵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아 맞아. 빵의 도시로. 예, 그래서 다양한 제빵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서요. 어.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네. 빵 하면은 천안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네. 인식하실 날이 머지않았다. 자신합니다. 그래. 우리 고성범 부장이 시간 많이 됐다고 자꾸 전화기를 보여줍니다. 50분 경과했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따로 시간 제한 안 하고 세 분께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만 후보, 천안 을 지역의 이정만 후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천안 병 지역의 이창수 후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 갑 지역의 신범철 후보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정만 후보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우리 국회의원,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월 10일부터 D17일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한테 절대 다수 의석을 당시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의 경우에도 세석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21대 국회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실망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 정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으로 지배한 21대 국회가 만약에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더 의석을 줘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배한 이 국회 이게 잘못됐다면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 세석 모두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민주당 의석 국회의원들이 잘했다면 또다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했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 상식입니다. 우리 서양 말에 기저귀하고 정치는 자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책임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셔서 오는 4월 10일에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좀 표를 몰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 천안병 이창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고 비상식의 나라를 상식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그런 선거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민주당은 이거를 핑계로 탄핵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집권 여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낸 그 지금 후속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1,500억을 지금 투입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선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말씀대로 이 비정상인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바꿔놔야만 국민도 나라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국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바로 이번 총선에서 천안 갑을병 저희들을 꼭 당선시켜 주신다면 바로 천안 발전의 드림팀이 완성이 됩니다. 충남 발전의 드림팀이 완성됩니다.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셨겠지만 다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치열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꼭 대한민국의 전사로 지역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업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성국 TV 시청자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뭐 자유우파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고성국TV 시청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우파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200석 운운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정치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화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논리로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겁니다.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행동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 갑을병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안 정치,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신범철 그 길을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 길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성국TV의 그 아미고송에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오늘 비록 선거 전에 정말 피 말리고 피 튀기는 이런 혈전 속에서도 이렇게 세 분의 천안 갑을병 후보와 함께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 좋고요. 예, 천안갑 신범철, 천안을 이정만, 천안병 이창수 세 명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천안 누르셔가지고 누구라도 친구 있거나 지인 있으면 갑을병 셋 중에 한 곳에 살 거 아니에요. 찾아서 지인 찾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안에서 갑을병 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